이게 다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얼마나 빚을 지셨다고요? 큰아들 성민의 목소리가 떨린다. 방금 전받은 전화는 아버지의 주치의로부터였다. 72세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과 함께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약 2억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비 보증인 문제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의사의 말에 성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2억? 아버지가 언제 그런 큰 돈을 빌리셨을까? 급하게 달려간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둘째 성우와 막내딸 지은이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다. 형, 정말이야? 아버지가 2억이나 빚을 지셨다고?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그런 큰 빚을 지셨다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어. 성민이 한숨을 쉰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걱정되지만 갑자기 드러난 빚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다. 오빠들,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아버지 상태부터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하지만 성민과 성호의 표정은 어둡다. 물론 아버지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2억이라는 빚은 그들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3시간 후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신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아버지, 성민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간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인다. 성민아, 너희들 다 왔구나.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성우와 지은도 병상 주변에 둘러선다. 아버지,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 천천히.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하려는데 성우가 끼어든다. 아버지, 빈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우의 직설적인 말에 병실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성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해? 지은이 눈살을 찌푸리지만 성민도 고개를 끄덕인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아버지, 정말 2억 정도 빚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신다. 그렇다. 병실에 침묵이 흐른다. 정말 2억의 빚이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성우가 목소리를 높인다. 그동안 아버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큰 빚이 있었다니.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우리가 더 걱정되는데요.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옆에서 성민이 말린다. 성우야, 목소리 좀 낮춰. 여긴 병원이야. 형은 왜 이렇게 조용해? 갑자기 2억 빚이 생겼는데. 성민도 속으로는 답답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 아버지,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신다. 성민이 너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부족했잖아. 성민이 깜짝 놀란다. 그때 이야기를 왜 갑자기. 그때 너한테는 장학금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돈을 빌려서.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자신의 대학원 학비 때문에 아버지가 빚을 지셨다는 건가? 그리고 성우야, 너 결혼할 때 전세자금 도와준 것도. 성우도 표정이 굳어진다. 그때 아버지가 흔쾌히 도와주셔서 고마웠는데 그것도 빚으로. 지은이 너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여유 있다고 했지만. 지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자신들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큰 빚을 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지은이 흐느끼며 말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젓는다.
너희들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 아버지는 돈을 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억 빚이 된 거예요? 성우가 따지듯 말한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빚 갚을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용돈도 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도 주시고 그런 여유도 없으셨던 거네요? 성민이 한숨을 쉰다. 아버지는 늘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건 아니야. 너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그리고 너희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성우가 벽을 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바랐어요? 성우야. 성민이 성우를 제지하지만 성우는 이미 흥분해 있다. 형도 답답하지 않아?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잖아. 지은이도 울면서 말한다.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힘드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되신 거야? 성우의 말에 아버지가 더 작아지신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짐만 지워서. 짐이 문제가 아니라. 성민이 말을 잇지 못한다. 정말 문제는 짐이 아니다. 아버지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려 했다는 게 마음 아플 뿐이다. 그런데 아버지, 2억을 어떻게 갚아야 해요? 우리가 나눠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성민의 현실적인 질문에 모두가 침묵한다. 성민은 가정이 있고 성우도 아이가 둘 있다. 지은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여유가 없다. 아버지가 갚겠다. 아버지의 말에 성우가 코웃음을 친다. 아버지가 어떻게 갚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건강도 이런데. 성우야, 말을 좀 조심해. 지은이 성우를 나무라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는다. 조심할 게 뭐야? 현실을 봐야지. 아버지 혼자서는 절대 갚을 수 없어. 성민이 머리를 감싸 안는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나눠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성민의 말에 성우가 고개를 젓는다. 형, 나도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해. 당장 몇 천만 원씩 감당할 여유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럼 어떡해? 지은이 중간에서 말한다. 오빠들 방법을 찾아보자. 아버지 혼자 감당하실 수는 없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억이라는 돈은 그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세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본다. 내가 준비한 게 있다. 준비한 게 있다고요? 성민이 되묻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다만 어딘가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신 모습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성우가 다그치듯 물어보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저을 뿐이다.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자 세 남매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다. 형, 아버지가 뭘 준비했다는 걸까? 지은이 궁금해하지만 성민과 성우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설마 더 큰 빚을 지신 건 아니겠지? 성우의 말에 모두가 섬뜩해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성민이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다.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걸까? 그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내가 준비한 게 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사흘째. 병실에서 나온 세 남매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무거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성민이 커피를 젓다가 중얼거린다. 지난 며칠간 밤잠을 설쳤던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셋이 나눠 갚는다 해도 한 사람당 7천만 원씩이야. 이자까지 생각하면 성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아버지 혼자 갚으시라고 할 거야? 지은이 오빠들을 번갈아 보며 말한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젓는다. 지은아,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나도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해. 당장 몇 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대출? 내가 이미 집 대출도 있는데? 신용등급 생각해봐. 성우의 말에 성민도 한숨을 쉰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이 학원비, 생활비. 여유 있는 게 아니거든. 지은이 답답해한다. 그럼 오빠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빚을 지신 건데. 그게 우리가 부탁한 거야? 성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다. 성우야. 성민이 제지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아버지한테 빚내서라도 도와달라고 했어? 알아서 하신 거잖아.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지만 성우는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낸다. 안 된다고? 그럼 뭐라고 해야 해? 고맙다고? 2억 빚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라고? 카페테리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본다. 성민이 성우의 팔을 잡는다. 성우야, 목소리 좀 낮춰. 여긴 공공장소야. 공공장소가 뭐가 중요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데. 성우의 말에 지은이 완전히 울음을 터뜨린다. 오빠는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봐. 힘드시면 말씀하시지.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만드신 거야? 성민이 머리를 감싸 안는다. 형제들 사이가 이렇게 험악해진 적은 처음이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성민의 말에 성우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형은 참 착하네. 그럼 형이 다 갚아. 나는 못해. 내가 언제 다 갚겠다고 했어? 나도 힘들다고. 성민도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럼 뭐야? 말만 예쁘게 하고 결국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형제가 서로 언성을 높이자 지은이 중간에서 말린다. 오빠들, 그만해. 이럴 때가 아니잖아. 하지만 한번 터진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지은아, 너는 좋겠다. 막내라서 책임감도 덜하고. 성우의 말에 지은이 발끈한다. 내가 언제 책임 안 지겠다고 했어? 나도 최대한 도울 거야. 최대한이 얼마인데? 너 월급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오빠. 지은이 서럽게 운다. 자신도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때 성민이 차분하게 말한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성우가 다시 묻는다. 일단 냉정하게 계산해보자. 우리 각자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성민의 제안에 성우와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당장 1천만 원도 어려워. 성우가 먼저 털어놓는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 매달 빠듯해. 성민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비슷해. 2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은이 망설이다가 말한다. 나는 500만 원 정도? 그것도 적금 깨고. 세 사람이 계산해 보니 총 3,500만 원 정도다. 2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되겠네. 성민이 한숨을 쉰다.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이 절망적으로 말한다.
그때 성우가 뜬금없이 말한다. 아버지가 뭔가 준비했다고 하셨잖아. 그게 뭔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게 뭘까? 성민도 궁금해한다. 설마 더 큰 돈을 빌리신 건 아니겠지? 지은이 불안해한다. 아니면 집을 팔거나. 성우의 말에 모두가 섬뜩해진다.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은 그들에게도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일단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자. 성민의 말에 모두가 동의한다. 다시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오빠들, 아까처럼 아버지 앞에서 다투지는 말자. 알았어. 미안해, 지은아.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했다. 성우가 사과하자 성민도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니까 이해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다. 아버지, 기분 좀 어떠세요? 지은이 다가가서 묻는다. 많이 좋아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제보다는 힘이 있어 보인다. 아버지,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꺼낸다. 어제 말씀하신 그것 말이에요. 뭘 준비하셨다고. 아버지가 세 자녀를 번갈아 보신다. 너희들, 많이 걱정되지? 걱정이야 당연히 되죠.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성우가 말을 잇는다.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입을 여신다. 우리 집, 지하실 알지? 네, 아버지가 가끔 내려가시던. 거기에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어.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금고, 그 안에 너희들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뭐가 있는데요? 지은이 궁금해하자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신다. 이걸로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낡은 열쇠를 보며 성민이 묻는다. 아버지, 그게 빚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매하게 대답하신다. 일단 너희들이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성우가 재촉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젓는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본다. 아버지가 뭔가 감추고 계신 게 분명하다. 그럼 우리가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올게요. 성민이 말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신다. 너희들끼리 다투지는 마라. 아버지가 가장 걱정되는 건 그거야. 세 남매가 부끄러워한다. 아까 카페테리아에서의 다툼을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병실을 나서며 성우가 열쇠를 들여다본다. 이 작은 열쇠로 뭘 열 수 있을까? 금고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겠지. 성민이 추측한다. 혹시 돈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지은이 희망적으로 말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젓는다. 돈이 있으면 진작 빚을 갚으셨겠지. 다른 뭔가일 거야. 그럼 뭘까? 중요한 서류? 아니면 유언장? 지은이 섬뜩한 말을 하자 성민이 제지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어쨌든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성우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한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자. 셋이 함께. 성민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한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저녁 7시 세 남매는 어릴 적 살던 집 앞에 모였다. 오랜만에 함께 온 집이지만 마음은 무겁다. 정말 오랜만이네. 언제 이렇게 셋이 함께 온 게. 지은이 집을 올려다보며 말한다. 2층 단독주택인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하신 소중한 자산이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너무 크긴 하다. 성우가 중얼거린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는 게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난다. 아버지의 냄새, 어릴 적 기억들이 스며있는 집의 냄새. 지하실이 어디였지? 성민이 둘러보며 말한다. 어릴 때는 자주 내려갔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가본 적이 없다. 부엌 옆쪽에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은이 기억을 더듬어 말한다. 부엌으로 가니 과연 작은 나무 문이 보인다. 문을 열자 계단이 나타난다. 불 켜는 스위치가. 성우가 벽을 더듬어 전등을 켠다. 오래된 지하실의 모습이 드러난다. 와, 정말 오래된 것들이 많네. 지은이 감탄한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 낡은 가구들, 오래된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금고가 어디 있을까? 성민이 둘러보며 찾는다. 저기, 성우가 구석진 곳을 가리킨다. 낡은 천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로 금고의 모서리가 보인다. 천을 걷어내자 제법 큰 금고가 나타난다. 오래되어 보이지만 튼튼해 보인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성민이 금고를 만져본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성우가 아버지께 받은 열쇠를 꺼낸다. 진짜 이 열쇠로 열리는 걸까? 해봐야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열쇠를 구멍에 넣는다. 다행히 잘 들어간다. 돌려봐. 지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한다. 찰칵. 열쇠가 돌아가며 금고 문이 열린다. 열렸다. 세 남매가 금고 앞에 모여든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다. 뭐가 있지? 성민이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낡은 봉투다. 성민에게라고 적혀 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네. 성민이 봉투를 받아든다. 두 번째는 성우에게, 세 번째는 지은에게라고 적힌 봉투들이다. 우리 각자 이름으로 된 봉투가 있네. 지은이 신기해한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더 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라고 적혀 있다. 이건 우리 공통으로 준 것 같네. 성우가 마지막 봉투를 집어든다. 일단 이걸 먼저 열어보자. 성민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한다. 공통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통장 2개가 나온다. 통장? 지은이 통장을 들여다본다. 잔고가 5천만 원? 성우가 놀란다. 다른 통장도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들어있다. 총 8천만 원이네. 성민이 계산한다. 아버지가 이런 돈을 모아두셨구나. 하지만 8천만 원으로는 2억 빚을 해결할 수 없다. 편지도 읽어보자. 성우가 편지를 펼친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성민이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의 빚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세 남매의 표정이 숙연해진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짐을 지워서. 지은이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의 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그럴 수 있다. 성우가 고개를 숙인다. 이 금고 안의 돈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은 것이다. 너희 몰래 아껴가며. 성민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각자 이름으로 된 봉투 안에 들어있다. 세 남매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바라본다. 그것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다. 빚은 아버지가 진 것이고 이 선물은 너희가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다. 세 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다.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진다. 우리 각자 봉투도 열어보자. 지은이 말한다. 성민이 먼저 자신의 봉투를 연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낡은 사진이 들어있다. 이건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 사진이네.
사진 속의 성민은 하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고 옆에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 편지를 읽어보니 아버지가 성민의 대학원 졸업식 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가 적혀 있다. 성우도 자신의 봉투를 연다. 결혼식 사진이 나온다. 내 결혼식 때 성우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한다. 편지에는 성우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느꼈던 기쁨과 걱정이 적혀 있다. 지은의 봉투에는 유학 갈 때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있다.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다 챙겨두셨구나. 지은이 감동한다. 각자의 편지에는 아버지가 그들 각각에게 갖고 있던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선물이 바로 이거구나. 성민이 깨닫는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성우도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빚은 어떡하지? 지은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때 성민이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본다. 잠깐, 여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편지의 뒷장을 넘기니 추가 내용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세 남매가 집중한다. 과연 아버지가 말씀하시려는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성민이 아버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듣는다. 너희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꿈꿔온 것이 하나 있었다. 지은이 고개를 갸웃한다. 아버지의 꿈? 그것은 언젠가 너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말이야.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너희를 키우느라 돈을 벌느라 바빠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었지.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쓰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 하지만 너희가 자라면서 각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겼지. 성민이 너 대학원 갈 때, 성우 너 결혼할 때, 지은이 너 유학 갈 때. 그들은 그때그때 아버지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았다. 아버지는 고민했어. 여행 자금을 써서 너희를 도와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 성민이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춘다. 다음 내용이 예상된다. 결국 아버지는 그 돈을 너희에게 썼어.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빚을 내서 채웠지. 지은이 입을 손으로 막는다. 아버지가 여행 꿈을 포기하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편지는 계속된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더 행복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 너희 각자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멋진 여행이었거든. 성우가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진다. 성민아, 내가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게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여행지였어. 성민이 눈물을 글썽인다. 성우야,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도 덩달아 행복했다. 그 행복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지. 성우도 눈물을 닦는다. 지은아, 내가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는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멋진 모험이었어. 지은이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아. 빚을 진 것도 여행을 포기한 것도 말이야. 편지의 어조가 따뜻해진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정말 너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된 것 같다는 거야. 세 남매 모두 울고 있다. 아버지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안다. 하지만 괜찮아. 너희가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한 여행을 계속하면 되니까.
성민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 그리고 금고 맨 아래를 봐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새 남매가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본다. 맨 아래 구석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다. 이것도 있었네. 성우가 봉투를 꺼낸다. 긴급 상황을 위해라고 적혀 있다. 봉투를 열자 또 다른 통장이 나온다. 또 통장? 지은이 확인해 본다. 잔고가 1억 2천만 원? 새 남매가 깜짝 놀란다. 1억 2천만 원이라고? 성민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말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다. 이걸 합치면 성우가 계산한다. 앞에 8천만 원과 합쳐서 총 2억. 정확히 빚과 같은 금액이네. 지은이 놀란다. 아버지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거야? 그때 작은 쪽지가 하나 더 눈에 띈다. 여기 쪽지도 있어. 성민이 쪽지를 펼쳐 읽는다. 너희들이 이걸 발견했다면 아마 아버지의 빚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미 다 해결해 놨다. 새 남매는 서로를 바라본다. 이 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은 돈이야. 평생에 걸쳐 모으셨다고? 지은이 놀란다. 쪽지는 계속된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빚내서 도와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돈이 있었어. 다만 너희들이 미안해할까봐 빚을 진 것처럼 말했을 뿐이야. 성우가 쪽지를 받아서 다시 읽는다. 뭐라고? 빚이 없었다는 거야? 계속 읽어봐. 성민이 재촉한다. 물론 실제로 빚도 있어.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아. 이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야. 지은이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거네? 아직 끝까지 안 읽었어. 성우가 쪽지의 뒷면을 확인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면 해서. 새 남매가 집중한다.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2억도 3억도 기꺼이 빚을 질 용의가 있었어. 그만큼 너희가 소중하다는 뜻이야. 성민이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했어. 정말 아버지의 뜻깊은 계획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돈을 빚 갚는 데만 쓰지는 말아라. 남은 돈으로는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자. 아버지의 오랜 꿈이었던 그 여행을. 지은이 감동한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잠깐. 성우가 뭔가 계산을 한다. 2억으로 빚을 다 갚는다면 남는 돈은 없을 텐데. 성민도 고개를 갸웃한다. 그러게. 여행 갈 돈은 어디서? 그때 지은이 금고 구석을 다시 뒤져본다. 여기 또 뭔가 있어. 작은 상자가 하나 더 나온다. 이것도 아버지가 숨겨두신 걸까? 상자를 열자 또 다른 통장과 편지가 나온다. 진짜 여행자금이라고 적혀 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이 들어있다. 5천만 원 더? 성우가 놀란다. 아버지가 정말 꼼꼼하게 계획해 두셨네. 편지를 읽어보니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가족여행을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라고 적혀 있다. 너희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성민이 편지를 읽으며 말한다. 새 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세심한 계획에 감동받았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은이 먼저 말한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성우도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다 계획해두고 계셨는데. 성민이 한숨을 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걸까? 지은이 궁금해한다. 아마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 성민이 추측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가족 이야기를 해봤어?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려고. 지은이 말한다. 새 남매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계획에 감탄한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까? 성민이 묻는다. 일단은 모르는 척하자.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실 때까지. 성우가 제안한다. 그래.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를 놀래켜드리자. 지은이 웃으며 말한다. 뭘로? 여행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거야.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실 만한 곳으로. 지은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한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바로 떠날 수 있게. 성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그들은 금고 안에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넣는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금고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이제야 알겠어. 성우도 감동한다. 지하실을 나서며 성민이 말한다. 이제 정말 가족다워진 기분이야. 그러게. 오늘 이후로 우리 더 자주 만나자. 지은이 오빠들의 팔짱을 끼며 말한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께도 더 자주 안부를 드리고. 성우가 동의한다. 집을 나서며 새 남매는 환한 표정이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일 아버지 뵈러 갈 때 여행 팸플릿 좀 가져가자. 성민의 제안에 모두가 웃는다. 좋아.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은이 기대에 찬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로운 계획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새 남매. 이제 그들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가족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린다. 너희들 왔구나. 많이 좋아졌어.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신다. 자녀들의 표정이 어제와 많이 다르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다. 아버지, 어제 금고 확인해 봤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꺼낸다. 그래, 뭐가 있더? 아버지가 짐짓 모르는 척 물어보신다. 편지랑 사진들이요. 그리고 성우가 말을 멈춘다. 통장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촉하신다. 통장도 있더라고요. 여러 개. 지은이 솔직하게 말한다. 아버지의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이신다. 아, 그래. 그걸 봤구나.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2억이나 되는 돈이. 성민이 놀라는 척한다. 그게 말이지. 아버지가 머뭇거리신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빚이 정말 있긴 한 거예요? 성우가 직접적으로 묻는다. 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은 웃음을 지으신다.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새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뭘 안다는 거예요? 지은이 순진한 척 묻는다. 내가 일부러 빚이 많다고 과장해서 말한 거 말이야. 아버지가 드디어 털어놓으신다. 역시 그런 거였어요? 성민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속인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신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성우가 궁금해한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서 서로 만나는 일이 줄어들더라구나. 새 남매가 고개를 끄덕인다. 명절이나 생신 때나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지. 그것도 의무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새 남매가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 가족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가짜 빚 이야기를.
지은이 이해한다는 듯 말한다. 응. 위기 상황이 되면 가족들이 뭉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버지의 계획이 맞아떨어졌다. 실제로는 빚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성민이 물어본다.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이미 갚을 계획이 다 서 있어.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신다. 1,000만 원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성우가 허탈해한다. 미안해. 하지만 효과는 있었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왔잖니.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 평상시라면 세 남매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여행 팸플릿을 꺼낸다. 뭐야, 이게? 아버지가 팸플릿을 보시며 물어보신다. 아버지 편지에서 가족여행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준비해봤어요. 성민이 설명한다. 제주도, 부산, 경주.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실 만한 곳들로 골라봤어요. 성우가 팸플릿을 펼쳐 보여드린다. 아버지의 눈이 반짝인다. 정말 여행을 갈 거야? 당연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는데.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그런데 여행비는 어떡하지?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신다. 아버지, 그것도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민이 웃으며 말한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진짜 여행자금이라고 써놓으신 그 통장 말이에요. 성우가 말하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신다. 그것까지 찾았구나? 네. 5,000만 원이나 모아두셨던데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지은이 궁금해한다.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떠나자는 꿈이 있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진다. 그런데 너희가 자라면서 각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겼지. 그때마다 여행 자금을 쓸까 말까 고민했어. 세 남매가 진지하게 듣는다. 하지만 결국 따로따로 도와주고 여행 자금은 그대로 모아두었지.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가 지금인 거네요. 성민이 감동한다. 그런 것 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게 기적 같아.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아버지, 그럼 언제 떠날까요? 지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는다. 퇴원하고 일주일 정도 쉬고 나서 아버지가 제안하신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일정을 짜볼게요. 성우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어디로 갈까? 제주도가 좋을까? 부산이 좋을까? 성민이 팸플릿을 보며 고민한다. 아버지는 어디가 좋으세요? 지은이 물어보자 아버지가 생각하신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 너희들 어릴 때 바다 구경시켜준 게 언제인지. 그럼 부산으로 갈까요?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성우가 제안한다. 좋지. 그리고 온천도 있다면서? 아버지 몸에도 좋을 것 같은데. 성민이 덧붙인다. 완벽하네요. 부산으로 정하죠. 지은이 박수를 친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신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 진짜 괜찮은 거야? 일도 바쁘고 가정도 있는데.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신다. 아버지,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민이 단호하게 말한다. 그래요. 우리도 반성 많이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소홀했다고. 성우도 고개를 끄덕인다.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다. 고맙다, 내 새끼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가 고마우신걸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성민이 진심으로 말한다.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지은이 살짝 투정을 부린다. 알겠다.
다시는 안 할게. 아버지가 웃으시며 약속하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온다. 환자분, 퇴원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기뻐한다. 정말요? 언제부터 퇴원할 수 있어요? 성우가 묻는다.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며칠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성민이 대답한다. 의사가 나간 후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럼 정말로 여행을 떠나는구나. 네, 아버지. 평생 꿈꾸셨던 가족여행. 지은이 환하게 웃는다.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해지신다. 이번 일로 너희들이 배운 게 있다면 좋겠어. 세 남매가 귀를 기울인다. 가족이라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서로 챙기고 관심 갖고 사랑을 표현해야 유지되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 그리고 나도 반성했어. 너희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다. 아버지,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자. 사랑한다는 말도, 고마다는 말도. 아버지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한다. 사랑해요, 아버지. 지은이 먼저 말한다. 나도 사랑해, 아버지. 성우도 따라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성민도 부끄러워하면서 말한다. 나도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가 감동하시며 대답하신다. 그리고 서로도 사랑한다고 말해봐. 아버지의 말에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성우야, 사랑해. 성민이 먼저 말한다. 나도 사랑해, 형. 성우가 대답한다. 오빠들 사랑해요. 지은이도 웃으며 말한다. 병실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찬다. 일주일 후, 네 식구는 정말로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해운대 백사장을 걸으며 광안리 야경을 보며 온천에서 피로를 풀며 아버지가 그토록 꿈꿔왔던 가족여행이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숙소에서 지은이 묻는다.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신다. 우리도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성민이 말한다. 앞으로 자주 하자.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우가 제안한다. 좋아. 약속이야. 아버지가 손을 내미신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이 여행이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다. 2억 빚이라는 거짓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아이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 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고 함께하는 시간이고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선물은 2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사이의 사랑이었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며 함께하는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였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새 자녀들이 각자의 가족에게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부의 상속이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값진 유산이란 재산이 아니라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작은 거짓말이 만들어낸 큰 진실이었다.